사림들은 몇 세기에 활동했다? 16세기. 자, 그렇다면 이 16세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게. 자, 일단 서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또는 역할이 무엇이냐, 서원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게 서술형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하는 역할은 무조건 후학 양성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학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후학 양성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뭐냐면 선현에 대한 뭐를 한다?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현을 어떤 책에서는 유학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유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니? 공자하고 맹자지.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야. 공자하고 맹자는 여러분들 중국놈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었어.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서원 자체가 하는 기능은 아주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 바로 뭐냐면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이 최초의 서원이야.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백운동 서원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공부도 막 가르쳐주고 하여간 서원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괜찮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황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황은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정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정승이면 뭐야? 탑 클래스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황이 뭐라 그러면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서원이라면 뭔가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백운동 서원이 최초로 지어진 서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뭐가 되게 되냐면 사액서원이라는 것이 되게 돼. 그래서 사액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되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일단 어떤 혜택을 주냐면 노비를 줘. 알았지? 너희들한테 노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그치? 막 숙제 막 시키고. 그치? 근데 숙제 노비. 그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노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뭘 받냐면 땅을 받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면세 특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원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 했잖아. 그럼 가르치면 여러분들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을 얘네들 다 제외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액서원이야. 그런데 사액서원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은 옛날 집들, 자, 이런 절 같은 거 잘 보면 여기에 간판 같은 거 하나 달려있지. 뭐 예를 들면 소림사 이런 식으로 간판이 달려져 있잖아. 이런 간판을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현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현판을 직접 왕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선물로 줘. 그러면 그게 바로 사액서원이란 뜻이야. 알았어? 그런데 그때 현판을 뭘로 받았냐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자, 이 서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일단 이 서원을 통해서 자, 지방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게 돼. 왜 그러냐면 너희들 옛날에는 학교가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는 많은데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애를 잘 안 낳아. 그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 잡으면 정자하고 난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애가 생길 텐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금술이 안 좋으신지 요즘에 애를 잘 안 낳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많은데 애들이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 학교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었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학교가 모자랄 때 사림들이 지방에다가 서원을 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서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방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됐어. 그 다음에 이 서원에 사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수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림이 좋아요. 그러나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중에 이것이 붕당 정치에 뭐가 되느냐? 네, 그렇지.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나중에는 아예 사림들이 이 서원에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새끼들 죽여볼까? 이런 것들 작당 모의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변질된 그 분당 정치의 토대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때 서원하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 서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림들의 자, 뭐가? 네, 결속력이
강화됐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아둬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야 뭐 좀 해보자 야 국가에서 뭐 좀 바꿔보자 할 때 무조건 어디에 모이냐면 서원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막 이렇게 결속력을 다졌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서원하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 뭐라고?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알았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개해 줄 게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에 성리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성리학이 무엇이냐라고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그렇지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성리학이다. 그런데 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성격은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배타적이란 말은 뭐냐면 특히 이 불교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불교를 갖다가 엄청나게 비판해. 알았어? 그러니까 성리학만 짱이야. 그러면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은 다 뭐라는 거야? 구라라는 거야. 다 뭐라는 거야? 허접 쓰레기. 알았지? 특히 뭐를 비판했냐? 불교를 비판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성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이황이라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이라는 학자가 있어. 알았어? 근데 얘네 둘이서 성리학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약간 서로 반대예요. 그럼 볼게요. 일단 똑같은 경우를 얘기해 볼게. 자, 잘 봐봐. 얘는 개인의 뭐를 중요하냐면 도덕적인 어떤 성품이라든가 또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을 중시했다. 알았지? 그런데 얘는 뭐라 그러면 성리학의 어떤 이상세계가 어디에 반영돼야 되냐면 현실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일본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실제. 자,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이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야, 쟤네가 지금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니까 가가지고 도덕적으로 얘네들을 착하게 만들자 이거야. 그러니까 막 전쟁하려고 막 무기 들고서는 막 깝치면서 오는 애들한테 얼음! 일단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막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못된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막아보자.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이는 어떤 식이냐면 현실적으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가 외쳤던 게 뭐예요? 10만 양병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군대를 10만 명을 양성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현실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시험 문제 도덕적 성품 능력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이항이야.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현실 반영, 개혁적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황하면 너희들이 기억할 거. 이 사람이 성악 10도. 성악 10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악 집요해. 10만 군을 만들어서 싸우자. 집요해. 알았지? 그래서 성악 집요 이걸 했어. 그런데 또 이황하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 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낼게. 근데 이황하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성리학을 전해줬어요. 짜증나죠? 그렇죠? 일본의 성리학을 걔네들한테 뭘 전해줘. 19금들인데 성리학을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황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이황삼아 이렇게 부를까? 그러진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와, 이 사람 동방의 주자야 라고 그렇게 불렀어. 이 주자가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칭송한 거야. 막 찬양한 거야. 그래서 동방의 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거는 이황에 대한 설명인 거.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줄 게 뭐냐면 향약이야. 자, 시험지 잘 나와. 향약이 뭐냐? 서술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건 무조건 그냥 향촌 자치 규범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촌이라는 건 지방이지. 그러니까 그 지방 스스로 만들어낸 그냥 법규다. 됐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향약을 갖다가 누가 들여왔는가? 이거 누가 들여왔을까? 살인들이 들여왔다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향약이 없었어.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 중국에 있었어. 자,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 당시에 여시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시.
열시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들고 왔냐면 조광조가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조광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향약을 소개한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 거야? 중국 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스타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누가 바꿨냐면 이하고 이황이 바꿨어요. 알았어요? 이하고 이황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그래서 조광조가 처음으로 갖고 오고 이하고 이황이 이거를 실정에 맞게 바꿔서 엄청나 이게 퍼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향약의 요소들 얘기하면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덕업상권. 자,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과실상규. 피디님 얘기해보세요. 과실상규. 아니, 이거 말고 딴 거 얘기하라고. 그 다음. 덕업상권. 아이씨, 딴 거 얘기하라고. 아야, 예속상규. 꺼져라. 자, 그 다음에, 꺼져라. 야, 시끄러워. 야, 됐어. 야, 찌찌뽕. 자, 그 다음에, 예속상교. 환난상률이야. 선생님이, 자, 그래요. 슐자 너무 못 썼다. 너희도 알지? 선생님 원래 글씨 이렇게 안 쓰는 거 알지? 아, 여지껏 이렇게 계속 써오고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안 쓰는 거 아니냐고. 내가 저기 사회 1 여러분들 강의한 거 보면 판서를 진짜 난리나게 써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진짜 빨리빨리 막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다 날아가는 거야. 원래는 선생님을 인간 컴퓨터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인간 한글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글씨가 아주 잘 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다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해 줄게. 덕업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약에서 외치는 정신은 뭐냐면 상부상조야. 그러니까 상부상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서로를 갖다 도와주라는 거지. 그치?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덕업상권. 덕업상권 뭘까요? 서로 덕을 권해라 이런 뜻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과실상규는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과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규제해 주라는 거야. 그지? 도라에몽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새끼 하지 마 이렇게 규제해 주라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예속상규는 뭐냐면 서로 교제할 때, 사귈 때 예의로서 사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남친이 생겼다. 그러면은 예의 있게 사귀는 거죠. 그냥 남자 그냥 뽀뽀 쪽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자, 지금 뽀뽀할 겁니다. 10초 전, 9초 전, 8초 전. 이렇게 좀 예의 있게 예속상교야. 그 다음 환난상교는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슐, 도와줘라.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냥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향약에 대한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이 향약을 통해서,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림들은, 자, 뭐 했느냐? 지방에 대한 뭐를?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내가 아까 그랬지. 이게 뭐라 했어? 법이라 그랬잖아. 누가 만들었다고? 사림들이. 그러니까 사림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움직인다니까? 백성들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할 수 있어? 사림들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는 향촌이라고 나올 수 있어. 지방 대신에. 향촌. 이 말이나 똑같아. 또이또이야. 알았지? 선생님이 또이또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또이또이.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애들이 그거를 질답 게시판에 물어봐. 또이또이가 뭐냐고.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또이또이. 똑같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천송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또이또이네? 네. 약간 술 먹은 것 같죠,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전지현 팬들은 안 봐요. 선생님 같기는 전지현 팬들은 2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전지현 팬들은 안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돼요. 그쵸?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 보면, 자, 이 조선 16세기가 되면 성리학적인 어떤 사회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성리학적 모습으로 가득 찬다는 거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 배경을 갖다가 알아보면 사림들 때문이지. 사림들이 어떤 얘네들이 향촌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향촌에 대한 지배력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사림들의 힘이 막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향촌은 사림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사림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성리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은 원래 통치 이념이야. 그치? 조선은 뭘로 다스려?
성리학으로 다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통치 이념에서 더 발전돼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이 아예 뭐가 된다? 생활윤리까지 발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생활윤리.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생활을 해. 내가 농민인데, 내가 일반 백성인데, 그러면 내가 생활할 때 뭐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리학에 의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윤리로까지 발전됐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 중요시했던 게 명분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명분론은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하라는 거야. 분명히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다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명분론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명분론. 신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거를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리학적인 그런 윤리가 성리학적인 이런 윤리가 뭐 된다? 보급돼요. 이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글씨가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손에 힘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 생각에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피디님, 도라에몽 PD, 여기 힘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마로 닭강정요. 아, 가마로 닭강정이면 힘이 납니까? 그런데 가마로 닭강정 맛있더라고요. 네. 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성리학적 윤리 보급놀이요. 그러면 성리학적인 윤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보급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보면 일단 사림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어. 사림들 입장에서는 삼강오륜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삼강오륜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교적인 덕목들 모아놓은 게 바로 삼강오륜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책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자가래야. 이거 2개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이 소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이들이 지켜야 되는 삼강오륜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바로 소학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린이 또는 아동이 보거나 어린이가 보는 책이다. 그러면 이거는 100% 소학에 대한 설명이야. 됐죠? 이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할 때 소가 아니죠. 이거는 어리다 이런 뜻이야. 작을 소니까. 그 다음에 주자가래. 주자가래는 누가 만든 거냐면 주자가 쓴 거예요. 주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냐면 주자가 썼다. 이렇게 나와. 주자가 썼어. 그런데 가래는 뭐냐면 이게 아니죠. 가래는 뭐냐면 리에. 뭐야? 집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 관혼상제라고 나와. 관혼상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주자가래다. 관혼상제 뭐냐면 관이라는 건 성이 되는 거야. 내가 청소년에서 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호는 결혼.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죽는 거. 그 다음에 제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야. 이게 집안에서 하는 그런 예의범절이잖아. 그러니까 관혼상제란 말이 나와 있으면 주자가래.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급을 시켰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반들은 뭘 중요시했냐면 집에 가묘라는 걸 설치해서 가묘는 뭐냐면 이 일종의 그 집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족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린 양반이야.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 알았어? 자, 그 다음 국가도 노력해요. 국가도 어떻게 노력했냐면 2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 국조 오래의라는 책을 펼쳤죠. 그 다음에 삼강 행실도 이런 걸 통해서 성리학적인 유교를 막 보급하려고 노력했어. 그지? 그 다음에 효자, 연려, 충신 이런 사람들한테 상 줬어. 됐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특히 앞에 내용도 그렇지만 뒤에 있는 내용은 쉬운 내용이 아니야.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팍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내가 다 찍어줬어. 그런데 또 그러나 문제를 안 풀어보면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푸세요. 빠꽁시대 오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무조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야 돼요. 자, 화이팅 할게요. 안녕!